그대여,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세상의 광장 한복판인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골목인가? 세상은 시끄럽게 자신의 존재를 외치는 자들로 가득한데 그대는 어찌하여 입을 다물고 침묵의 그림자 뒤로 숨으려 하는가? 그대의 가슴 속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억울했던 사연, 나누고 싶은 지혜가 용암처럼 끓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바위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하겠어? 남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그렇게 스스로의 입을 막은 채 그대는 오늘도 타인의 목소리에만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보냈는가? 이리 와서 내 앞에 서라. 그리고 그대의 목소리를 들어라. 침묵은 금이라고 배웠는가?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강요된 침묵은 금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을 녹슬게 하는 족쇄일 뿐이다. 그대가 입을 다물면 세상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보석을 품고 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한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말하기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자신감이라는 날개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트럭 운전사부터 소심한 세일즈맨까지 수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세상의 리더로 변화시켰던 데일 카네기의 지혜다. 이것은 웅변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찾는 여정이다. 숨지 마라. 그대는 세상의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대의 단전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을 느껴라. 이제 그 바위를 치우고 그대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라. 제1장 떨림은 겁쟁이의 눈물이 아니다. 그대여,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가? 수많은 눈동자가 그대만을 향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가? 입안은 사막처럼 마르고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지는가? 그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있는가? 나는 겁쟁이야. 나는 안 될 거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나를 보라. 그 떨림은 그대가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지금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로 불리는 로마의 키케로를 아는가? 그는 연단에 오를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을 떨었다. 미국의 대문호 마크 트웨인은 처음 강연하던 날 입안에 손뭉치를 문 것처럼 혀가 굳어버렸다고 했다. 심지어 저 위대한 에이브러햄 링컨조차 첫 연설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보라, 그대가 겪는 그 두려움은 위대한 거인들도 똑같이 겪었던 통과 의례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그대의 뇌가 더 많은 피와 산소를 원하기 때문이다. 근육이 긴장하는 것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의 생명력이다. 그러니 그대여, 떨린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떨림을 환영하라. 내 몸이 지금 나를 돕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파도를 두려워하는 선원은 바다로 나갈 수 없지만 파도를 타는 선원은 더 멀리 나아간다. 그 떨림의 파도 위에 올라타라. 그래도 두려운가?
그렇다면 용기 있는 척 연기를 해보라. 미국의 대통령 테디 루즈벨트는 말했다. 나는 곰이 무서웠다. 하지만 곰이 안 무서운 척, 용감한 척 연기했다. 그러자 어느새 나는 진짜로 곰을 사냥하고 있었다. 단상에 오르는 순간 일부러 어깨를 펴라.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내밀어라. 그리고 청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마치 그들이 그대에게 빚을 진 사람들인 것처럼 당당하게 서라.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한 발짝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제2장.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입을 열지 말라. 그대여,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 섰으나 할 말이 없는가? 머릿속이 텅 비어 버벅거리고 있는가? 그것은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태만이다. 그대의 게으름이 그대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여는 것은 벌거벗은 채 거리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준비란 무엇인가? 남이 써준 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는 것인가? 아니다. 기계처럼 외운 말은 기계적인 소리만 낼 뿐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 기억이 한 단어만 삐끗해도 그대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진실이라는 새를 암기라는 좁은 새장에 가두지 말라. 진정한 준비란 그대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숙성시키는 것이다. 링컨은 중요한 연설을 앞두면 며칠, 몇 주 동안 그 주제를 품고 살았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낡은 모자 안쪽이나 종이봉투에 적어두었다. 그렇게 모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것은 외운 글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다. 이것을 카네기는 여유라고 불렀다. 그대여, 샘물이 차올라야 밖으로 흘러넘치듯 그대의 내면을 먼저 채워라. 30분을 말하고 싶다면 30시간 분량의 깊이를 쌓아라. 이 이야기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 이것은 나의 진실이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대가 확신에 차 있을 때 그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린다. 준비된 자에게 무대는 처형대가 아니다. 그곳은 그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다. 집에서 홀로 연습할 때도 중얼거리지 말라.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혹은 빈 의자를 향해 소리쳐라. 그대의 목소리가 그대의 귀에 들리게 하라. 자신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자만이 타인의 귀를 열 수 있다. 제3장. 그대만의 다이아몬드를 꺼내라. 그대여, 나는 할 말이 없다며 한숨 쉬는가? 특별한 경험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가?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먼지 쌓인 위인전이나 명언집을 뒤적이는가? 성실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는 죽은 문장들을 빌려와 그대의 입으로 말하려 하는가? 제발 부탁이다. 남의 가면을 쓰지 말라. 청중은 앵무새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로
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어느 날 카네기의 제자가 찾아와 말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카네기가 물었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없나요? 글쎄요. 예전에 배를 타고 가다 난파되어 차가운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은 있습니다만 뭐 별거 아닙니다. 카네기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죽을 뻔했다고요? 당장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차가운 바다와 공포, 그리고 구조선이 다가올 때의 환희를 이야기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더듬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왜일까?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책에서 빌려온 가짜 지식이 아니라 그의 몸이 기억하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그대 안에는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 그대가 겪은 실패, 남몰래 흘린 눈물, 가난했던 시절의 배고픔, 그리고 작은 승리의 순간들. 그것은 이 우주에서 오직 그대만이 가진 보석이다. 추상적인 단어로 그대를 포장하지 말라. 나는 가난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런 감동이 없다. 대신 나는 찢어진 신발 사이로 빗물이 들어와 양말이 젖은 채로 학교에 갔습니다. 라고 말하라. 나는 기뻤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림을 그려주어라. 그대의 말이 붓이 되어 청중의 머릿속에 생생한 풍경을 그릴 때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움직인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대의 삶을 믿어라. 그대의 상처를 믿어라. 그것이 그대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제4장 전보를 치지 말고 불을 질러라. 그대여, 준비는 끝났다. 그대의 이야기는 진실하고 그대의 논리는 단단하다. 그런데 왜 그대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가? 왜 그대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지고 청중의 눈꺼풀은 무거워지는가? 그것은 그대 안에 불꽃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열정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 말이다. 생각해보라. 그대의 집에 불이 났다. 시뻘건 불길이 지붕을 삼키고 있다. 그때 그대는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할 것인가?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와주시겠습니까? 아마 소방관은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불이 났으면 소리를 질러야 한다. 목소리가 갈라져도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다. 그대의 다급함, 그대의 절실함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져야 한다. 말하는 것도 그러하다. 그대가 그대의 이야기에 흥분하지 않는데 누가 그 이야기에 흥분하겠는가? 그대가 그대의 신념에 미쳐 있지 않는데 누가 그 신념을 따르겠는가? 감정은 전염병과 같다.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그대가 무대 위에서 행복해하면 청중도 행복해지고 그대가 지루해하면 청중은 잠이 든다. 어떤 주제를 말하든
그것이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말하라. 단어 하나하나에 그대의 영혼을 실어라. 점잖은 체하지 말라. 딱딱한 나무 인형처럼 서 있지 말라.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휘두르며 눈을 크게 뜨라. 그대의 몸짓이 그대의 말을 춤추게 하라. 카네기는 말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은 논리를 초월한다. 말주변이 좀 없어도 좋다. 사투리를 써도 좋다. 목소리가 떨려도 좋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주장에 100% 아니 200%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청중은 그 진정성에 압도당한다. 논리는 머리를 끄덕이게 하지만 열정은 가슴을 뛰게 한다. 열정이 생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열정적인 척 연기하라. 소리를 평소보다 2배 크게 내고 제스처를 크게 하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착각을 일으켜 진짜로 피를 끓게 만든다. 차가운 철은 아무리 두드려도 구부러지지 않는다. 쇠를 모양내려면 먼저 붉게 달궈야 한다. 그대여, 먼저 그대 자신이 뜨겁게 타올라라. 그래야 세상이라는 차가운 쇠를 그대가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다. 제5장 청중은 적이 아니다. 그대여, 무대 위에 서면 청중이 두려운가? 그들이 마치 그대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보이는가? 그대의 실수를 찾아내어 비웃으려고 기다리는 적군처럼 느껴지는가? 그래서 그대는 그들의 눈을 피하고 천장을 보거나 원고만 뚫어져라 쳐다보는가?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눈을 보라. 청중은 그대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그대의 이야기가 재미있기를, 그대의 연설이 성공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대가 실패하면 그들도 괴롭고, 그대가 성공하면 그들도 기쁘다. 그들은 그대의 친구다. 그러니 눈을 맞춰라. 허공에 대고 독백하지 말라. 청중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듯이 눈을 맞추어라. 가장 앞줄에 앉은 사람, 저 뒤쪽에 앉은 사람. 그들의 눈동자 속에 그대의 진심을 심어주어라. 마치 거실 난로가에 앉아 오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듯이 편안하게 말하라. 그리고 미소를 지어라. 그대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으면 청중의 마음도 얼어붙는다. 하지만 그대가 환하게 미소 지으면 청중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린다. 연설은 싸움이 아니다. 선물이다. 그대가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는 선물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긴장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주는 기쁨을 누려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지 말라. 준비된 원고가 없어도 그대 안에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어렵게 말하려 하지 말고 사례를 들어라.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세다.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대가 깨달은 점으로 끝을 맺어라. 그것이 청중과 하나가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다. 그대여, 청중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들도 그대를 사랑할 것이다. 제6장 시작과 끝의 미학. 그대여,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듯 말하기에도 끝이 있다. 입을 열 때 제발 사과부터 하지 말라.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겸손을 가장한 변명은 제 요리는 맛이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요리사와 같다. 청중은 그대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다. 그대의 확신을 들으러 왔다. 첫 마디부터 갈고리처럼 청중의 마음을 낚아채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흥미로운 물건을 보여주어라. 그들이 딴청을 피우지 못하게 그대의 세계로 단숨에 끌어들여라. 그리고 끝맺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이들이 언제 끝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다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 그래서 제 말은 그리고 또 이러다 보면 열기는 식고 청중은 시계를 본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결론은 무엇인가? 청중이 조금 더 듣고 싶어 할 때 끝내는 것이다. 그대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짧고 강렬하게 요약하라. 그리고 청중에게 행동을 촉구하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입을 다물고 당당하게 단상에서 내려오라. 박수칠 때 떠나는 뒷모습, 그 여운이 그대의 말을 전설로 만든다. 그대, 세상의 빛이 되어라.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강연가가 될 것도 아니고 리더가 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기억하라. 우리는 매일 말하기를 하고 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고객을 설득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때, 아이를 훈육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말하기의 연속이다. 자신의 생각을 세상 앞에서 명확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말하기 능력은 단순히 입을 여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리더십의 본질이며 그대의 존엄을 지키는 무기다. 그대에게는 세상에 들려줄 위대한 이야기가 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숨지 말라. 그대 안의 감옥문을 부수고 나와라. 지금 단상 위로 올라가 그대의 목소리로 세상을 울려라. 세상은 침묵하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의 소중한 그대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가슴을 펴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미소 지어라. 그대가 걷는 모든 걸음이 길이 되고 그대가 뱉는 모든 말이 빛이 되기를.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그대의 찬란한 비상을 응원하겠다. 긴 시간 함께해 주어서 고맙다. 그대, 부디 평화로워라. 그리고 용감하라.